월스트리트의 그림자 황제. 제프리 탈핀스, 아무도 모르는 억만장자의 비밀. 월스트리트. 누군가에게는 꿈의 무대이고 누군가에게는 지옥의 전장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자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200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면서도 인터뷰 한 번 하지 않는 남자. 언론의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으면서 월스트리트를 쥐락펴락하는 유령 같은 존재. 그의 이름은 제프리 탈핀스.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장 유령의 탄생. 뉴욕 맨해튼의 한복판. 수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CNBC에 출연하고 트위터에서 자신의 투자 철학을 떠들어댑니다. 레이 달리오는 자서전을 쓰고 빌 에크먼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지 소로스는 정치적 발언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제프리 탈핀스는 다릅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니, 어쩌면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금융계에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그 사람? 직접 본 적 없어. 회의에서도 말을 거의 안 해. 근데 수익률은? 미친 거지. 연간 수익률 2자릿수. 15년 연속 플러스 수익. 2008년 금융위기에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 평범한 소년이 숫자와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으로. 2장 천재의 서막. 1970년대 미국. 제프리 탈핀스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가 언론을 철저히 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숫자에 미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야구 카드를 모을 때 그는 통계표를 분석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만화책을 읽을 때 그는 신문의 주식 시세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저 애는 좀 이상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천재는 언제나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그는 뉴욕대학교 일명 NYU에 진학해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의 성적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교수들은 그의 날카로운 분석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탈핀스는 학문적 성취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돈이라는 가장 냉정하고 정직한 심판관 앞에서. 대학 졸업 후 그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입학합니다. 미국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 그곳에서 그는 미래의 월스트리트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조용했습니다. 동기들이 네트워킹 파티에서 명함을 돌릴 때 그는 도서관에서 채권 시장의 역사를 파고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케이스 스터디 발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 그는 묵묵히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어떤 동기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프리? 기억나지?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 말은 거의 안 했는데 가끔 질문을 하면 교수님도 당황할 정도로 날카로웠지. 그림자 속의 천재. 그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3장 골드만삭스 야수의 소굴로. 하버드 MBA 졸업장을 손에 쥔 탈핀스. 그의 다음 목적지는 당연히 월스트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야수들이 모이는 곳. 골드만삭스. 1990년대 골드만삭스는 금융계의 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야심차고 가장 냉정한 인재들이 모이는 곳. 신입사원의 80%가 3년 안에 그만두는 살인적인 환경. 탈핀스는 그곳에서 채권 트레이딩을 시작했습니다. 채권. 많은 사람들에게 채권은 지루한 투자 대상입니다. 주식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암호화폐처럼 짜릿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탈핀스는 채권 시장에서 다른 것을 봤습니다. 거대한 기회.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전 세계 채권 시장의 규모는 주식 시장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복잡합니다. 금리, 인플레이션, 중앙은행 정책, 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수많은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혼란입니다. 하지만 탈핀스에게 이것은 패턴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그는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거래는 정확했고 그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상사들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탈핀스는 월급쟁이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이후 그는 시티그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더 큰 거래를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티그룹에서 그는 글로벌 매크로 전략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주식이나 하나의 채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의 큰 그림을 읽고 그 흐름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 유럽 중앙은행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일본의 엔화 가치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 그것이 글로벌 매크로 투자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10억 달러를 벌었을 때 그것이 바로 글로벌 매크로 전략이었습니다. 탈핀스는 이 세계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드디어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 내 왕국을 세울 때가 됐다. 사장, 엘리먼트 캐피탈의 탄생. 2005년. 제프리 탈핀스는 뉴욕의 엘리먼트 캐피탈 매니지먼트를 설립합니다. 엘리먼트. 원소. 화학에서 원소는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본질. 탈핀스는 자신의 회사 이름에 그런 철학을 담았습니다. 시장의 본질을 파악하겠다.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겠다.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2005년 헤지펀드 업계는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수천 개의 헤지펀드가 투자자들의 돈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탈핀스는 무명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에서 일했다고 해도 그는 스타 트레이더가 아니었습니다.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유명인도 아니었습니다. 대형 투자자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왜 그에게 돈을 맡겨야 하지? 하지만 탈핀스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실력. 그는 자신의 전략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증명해 나갔습니다. 첫 해 수익률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둘째 해는 더 좋았습니다. 셋째 해.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먼트 캐피탈이라는 곳이 있는데 수익률이 장난 아니래. 근데 그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없는데? 그게 더 신기하지 않아? 조용히 돈만 버는 거야. 기관 투자자들이 하나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금, 국부펀드, 대학 기부금. 가장 까다롭고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탈핀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5장 지옥에서 살아남은 자.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158년 역사의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미노처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시장은 폭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수많은 헤지펀드가 문을 닫았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TV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탈핀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투자자로서 그는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읽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험성을 알았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간파했습니다. 2008년 대부분의 헤지펀드가 20%, 30%, 심지어 50% 손실을 기록할 때 엘리먼트 캐피탈은 플러스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돈을 잃을 때 돈을 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08년 이후 엘리먼트 캐피탈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 세계의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탈핀스는 더 이상 투자자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사진 찍히는 것을 피했습니다.
여전히 그림자 속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에게 접근하려 했을 때 그의 대변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탈핀스 씨는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왜 그는 그토록 철저하게 숨는 것일까요? 6장 침묵의 철학. 제프리 탈핀스는 왜 언론을 피할까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겸손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는 내성적인 성격일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싫어하는. 두 번째 이론은 전략입니다. 헤지펀드의 세계에서 정보는 무기입니다. 자신의 전략이나 생각이 알려지면 경쟁자들이 모방하거나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그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세 번째 이론은 집중입니다. 언론에 노출되면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인터뷰 준비, 사진 촬영, SNS 관리. 이 모든 것이 본업에서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탈핀스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싶은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 아마도 세 가지 이유가 모두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자기 과시의 무대입니다. 누가 더 큰 집에 사는지, 누가 더 비싼 차를 모는지, 누가 더 유명한지. 끝없는 경쟁입니다. 탈핀스는 그 게임을 거부합니다. 그는 자신만의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점수판은 단 하나입니다. 수익률. 언론의 찬사? 필요 없습니다. 대중의 인기? 관심 없습니다. 오직 숫자만이 진실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니까요. 7장 투자의 기술. 그렇다면 탈핀스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그의 전략은 글로벌 매크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만의 독특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채권과 금리에 집중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탈핀스는 채권 시장에 거대한 기회를 봅니다. 금리가 0.1%만 움직여도 채권 시장에서는 수십억 달러가 이동합니다. 그는 그 흐름을 읽습니다. 둘째, 그는 중앙은행을 연구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영란은행. 그는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을 마치 체스 게임처럼 분석합니다. 그들이 다음에 무슨 수를 둘지 예측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 하나하나,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이라는 표현과 당분간이라는 표현의 차이. 일반인에게는 같아 보이지만 탈핀스에게는 수억 달러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셋째, 그는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많은 헤지펀드가 화려한 수익률을 자랑하다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습니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붕괴를 기억하십니까? 노벨상 수상자들이 운용하던 그 펀드가 1998년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탈핀스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펀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한 해에 100%를 버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10%, 15%, 20% 꾸준히 안정적으로 매년 수익을 냅니다. 복리의 마법을 아십니까? 연 15%의 수익률을 20년간 유지하면 원금은 16배가 됩니다. 100억이 1600억이 되는 겁니다. 화려한 한 방보다 꾸준한 수익이 결국에는 더 큰 부를 만듭니다. 탈핀스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8장 제국의 확장. 2010년대 엘리먼트 캐피탈은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운용 자산은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화로 약 26조 원. 웬만한 국가의 국부펀드 규모입니다. 전 세계의 연기금, 국부펀드, 재단, 패밀리 오피스가 그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탈핀스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엘리먼트 캐피탈에 투자하려면 최소 수천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투자자를 선별합니다. 단기적인 수익만 좇는 투자자,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패닉에 빠지는 투자자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런 투자자들은 펀드 운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돈을 빼가면 펀드 매니저는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탈핀스는 자신과 같은 장기적 시각을 가진 파트너만 원합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그는 뉴욕 맨해튼의 현대적인 사무실에서 소수의 정예팀과 함께 일합니다. 엘리먼트 캐피탈의 직원 수는 많지 않습니다. 200억 달러를 운용하면서도 직원은 100명도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효율성. 그것이 탈핀스의 또 다른 키워드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모두 제거합니다. 오직 본질에만 집중합니다. 사무실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다른 헤지펀드들처럼 고급 미술품으로 치장하거나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고 기능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마치 그 자신처럼. 9장 그림자 뒤의 인간. 이쯤에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숫자 뒤에 숨은 인간 제프리 탈핀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각조각 모아보면 하나의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는 극도로 지적입니다. 전직 동료들은 그의 분석력에 경외심을 표합니다. 그는 복잡한 경제 데이터를 마치 소설을 읽듯 읽어냅니다. 수천 페이지의 중앙은행 보고서에서 핵심을 찾아내는데 몇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철저합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팀에게도. 하지만 이것은 폭군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는 고독을 즐깁니다. 월스트리트의 파티에서 그를 볼 수 없습니다. 자선 갈라에서 그의 이름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는 사회적 네트워킹보다 독서를 선택합니다. 사람들보다 숫자와 함께하는 것을 편안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괴팍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순수함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에만 시간을 쓰는 것. 사회적 기대나 관습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는 또한 가족을 중요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공적인 삶은 철저히 비공개이지만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 많은 월스트리트 거물들이 실패하는 것을 그는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장 경쟁자들의 시선. 월스트리트에서 탈핀스는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경쟁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한 익명의 매크로 헤지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업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사람이야. 아니, 어쩌면 과소평가된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거지. 대중은 레이 달리오나 조지 소로스만 알잖아.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알아. 탈핀스가 진짜라는 걸. 또 다른 투자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의 수익률 곡선을 보면 소름이 돋아. 변동성이 거의 없어. 꾸준히 우상향이야. 15년 넘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일반인들은 모를 거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엘리먼트 캐피탈은 성배 같은 존재입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곳. 투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인 곳.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비밀주의가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의 투자자들은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수익률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에서 탈핀스는 이미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11장 교훈. 제프리 탈핀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조용한 실력의 힘입니다. 우리 시대는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SNS에서 자신을 홍보하고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명함을 돌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알려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탈핀스는 그 반대로 성공했습니다. 묵묵히 실력을 쌓고 결과로 증명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더 확실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본질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탈핀스는 불필요한 것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언론 노출, 사회적 활동,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그는 오직 투자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 시각입니다.
그는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성과를 추구했습니다. 하룻밤에 대박을 터뜨리는 것보다 20년간 꾸준히 복리 수익을 쌓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빠른 성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더 값집니다. 넷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화려한 수익률 뒤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탈핀스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과도한 리스크를 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것이 그가 15년 넘게 살아남은 비결입니다. 다섯째, 겸손입니다. 200억 달러를 운용하면서도 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억만장자이면서도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과시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남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2장 미래. 제프리 탈핀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입을 열지 않는 한 그의 계획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계속 투자할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를 분석하고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조용히 수익을 쌓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부를 축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도 아닙니다. 게임의 점수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90세가 되어도 시장을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조용히,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금융시장은 계속 변할 것입니다. 암호화폐, 인공지능, 기후변화.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탈핀스 같은 사람들은 적응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자질입니다. 마무리. 우리는 제프리 탈핀스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평범한 소년에서 월스트리트의 전설로, 무명의 트레이더에서 200억 달러 헤지펀드의 창립자로,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 그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시끄러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해지기 위해 자신을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원칙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해 줄 테니까요. 제프리 탈핀스. 아마 당신은 이 이름을 오늘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시 들을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머물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월스트리트의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 한 남자가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